자, 아는지 모르는지 임시국회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데 모든 촉각은 특검, 쌍특검을 재의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총선 전 마지막 2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습니다.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요. 29일부터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거 쌍특검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거의 컷오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쌍특검을 처리해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어. 김진표부터 시작해서 저쪽에서 사정을 하고 있어요. 제발 지금 하자며. 근데 이거를 물론 하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하면 안 되지. 네. 굳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할 이유 없이 총선 끝나고 해도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법안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미 법안으로서 올라갔다 온 거고 이거를 갖다가 결의하는 부분에 대한 시기는 얼마든지 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이거를 굳이 해서 저쪽 애들한테 200석을 못 얻고, 왜냐면 지금 하면 200석을 못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200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얻어갖고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특검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거에다가 몰기에는 이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슈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넘기고 다음번 회기 때 뽑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이 총선이 끝내놓고 자녀 임기, 의원들의 자녀 임기가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관련해갖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 볼 때 굳이 해둘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천천히 해야지. 그리고 이제 쟤네들의 공천 학살이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이미 계속 해가지고 친윤 공천, 지들 공정한 공천이라고 하는데, 개뿔. 되지도 않은, 돌려막기와 함께 낙하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빼서 옆 지역에다, 옆 동네에다 옮겨놓고 그 빈자리에다가는 낙하산을 꽂아 넣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지들 딴에는 나름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떨어진 낙하산에 과연 표를 찍어주나?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의구심도 납니다. 네. 친윤불패 공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져 보이는 공천을 하겠다던 한동훈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공천의 혁신이나 새로운 바람은 없었습니다. 국진공관위가 발표한 공천 확정자 중에는 윤핵관인 윤한홍, 정진석, 박대출 의원, 또 친윤인 초선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의원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진짜 말이 너무 저렴하다. 멋진 공천. 난 멋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출산 대책 두고 나경원이 뭐라고 했잖아요. 그때 연판장 돌렸던 사람 강민국, 정동만 의원도 단수 공천 받았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 지냈던 대통령 당선 시절에 비서실장 지냈던 서일주는 경남 거제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태영호도 지금 어리는 카드고요. 그로에다 서울 내떨리는 그로울에 거. 됐고. 그래서 지금 103곳을 우선 추천을 했는데 이 103곳은 어느 정도 싸워볼 만한 곳으로 해갖고 먼저 이것들을 쭉 던진 것 같습니다. 이게 경합이 불가능한 게 호남이라든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지역들을 빼고 알짜 공천들을 어느 정도 다 했다는 거죠. 윤핵관 중에는 정진석, 윤한홍 각각 단수 공천 됐고, 그 다음에 권영세, 추경호 다 단수. 그 다음에 박진 장관도 아마 서대문구 을에 전략공천 단수 될 거고. 그럼 박진도 강남에서 뽑힌 거예요. 네. 경선 치러야 되는 사람은 이철규는 자기가 경선 치르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각 출신의 박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과 붙는 김정재 의원.
그 정도밖에 없고요. 거의 다 이제 단수 다 받았고 전부 다 친윤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나? 웃긴 게 시스템이라고 하려면 거기 있던 그 PK나 TK 지역에 있던 3, 4선, 5선 뭐 이런 사람들 저 아래 안 옮겼겠지. 옮겨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슬슬 타겟팅을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친윤계로 뽑혀서 단수국청 받은 데는 조금, 어려우게, 뭔가 전략 공천을 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기 가서 떨어진 낙하산들은, 중진 낙하산들은 사실상 조금 경쟁 해보기 어렵긴 한데, 이른바 뭐 해운대에 꽂힌 뭐, 그 주진우라든지, 강남에 꽂히고 있는 그 변호사류들이나 저기 TV조선 앵커 까라 이런 애들은 사실은 조금 우리 쪽에서 그 강한 후보를 내세우면 해볼만 하다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역들에다가 일단은 어떤 전략적인 공천을 제3지대하고 같이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꼭 떨어뜨려야 될 그 3인방이 있는데 일단 권영세하고 추경호하고 박진입니다. 권영세는 용산, 근데 추경호는 대구예요. 대구 달성구라 가지고 거긴 안 돼. 근데 거긴 안 돼. 이거는 이제 사실 박근혜 그대로 그림인 거고요. 이게 추경호가 돌아온다고 하는 거는 추경호에게 사실상 차기 경제부총리 내지는 차기 기재부 장관 뭐 이런 것들을 또 떠맡겨갖고 나라 살림을 개판으로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경환이 아직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죠.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최경환의 귀환이거든요. 그 최경환과 추경호가 돌아와서 이 정부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냥 명박이 박근혜 시즌 통합편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장제원 불출마한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장제원 최측근 전 경남정보대 총장 임대식이 단수 공천을 받았대요. 아니,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제원 측근한테 줄 자리를 왜 굳이 장제원 너는 안 돼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정말 검사나 김건희가 꽂은 사람이 갈 거였다면 몰라도 합의가 된 거죠. 장제원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죠. 장제원도 많은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제원 관련해서는 그거 처음에는 그쪽을 내리꽂으려고 했는데 장제원이랑 합의가 그렇죠. 돼서 그러니까 장제원 몫은 사실은 건의하고 어떤 형태든 합의가 돼가지고 그 얘기했잖아. 지금 그 사학재단 살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업체 비리 그 캐비넷 땄을 때 바로 납작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살리려고 하면 그 지역구는 제가 꼭 써야 되니까 그러면 혁신 차원에서 제가 자리는 빼고 제 사람으로 심어주시면 제가 얼마를 상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 뇌피셜이에요. 그런 식의 거래가 뭐 충분히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힘의 뭐 공천 부적격 판정에 지금 김성태 전 의원 이거 윤핵관 설계다 이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들어갔지. 김무성도 내가 나간다 했다가 아이고 내가 안 되네. 그래서 나가버렸지. 후배한테 자리 물려줘야죠. 이러고 갔잖아. 그럼 캐비넷이 무섭기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알죠? 그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남시 수정구 지역구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와라, 이씨. 그래서 국제 마피아 조직원이었던 그 박철민 씨 제보 요거 받아가지고 했던 사람. 뇌물영재. 그 사람이에요. 18살에 뇌물을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현금으로 전달했던 뇌물영재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단수 공천이 된 거야. 그리고 이외에도 이 사람이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또 받았어요. 야, 그때 그 거짓말 한 지가 언젠데 그게 아직도 재판이 1심을 하고 있는 거야? 1심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 그러면 여전히 그 당시에 뇌물영재 18세 뇌물영재한테 이재명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네. 그리고 충남 당진에 당수 공천된 정용선 전 경기지방청장 이 사람도 이명박 정부 뭐
경찰 불법 여론조작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광복절 특사로 이 피선거권이 복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고도 포기해가지고 바로 이게 복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 알고 보니까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은 친문이었다. 아니 친윤이었다. 친문. 아, 깜짝이야. 너도 나 닮아가니? 결국은 돌려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저랑 엮어졌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전 정권하고 연결돼 있는 고리들이 다 검찰 내부, 아니 이게 검찰 조작이잖아. 이 가짜 뉴스 이런 것도 변호사가 혼자서 그 정보를 받아갖고 던졌을 리가 없어요. 거기 국회의원하고 조폭하고 변호사가 짜가지고 뇌물영재 사건을 사진 뿌려갖고 했다가 오후에 사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거 포원 사진이잖아 하는 바람에 뽀록이 났지. 안 그랬으면 그거 갖고 끝까지 갔을 놈들이에요. 그리고 뭐 청주 서원 지역구에 단수 공천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 사람도 검찰 출신 법조인이고 청와대 출신 이명박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도 유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 또 뭐 당협위원장에 앉았어요. 윤심을 등에 업고. 그리고 윤석열의 특별 사면 덕에 또 총선 출마가 또 가능해졌습니다. 단수 받았고요. 권성동이 어떻게 됐어요? 권성동이? 권성동도 단수 받았을걸요. 그럼 권성동의 강릉 왕국은 여전히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네요. 봐야겠다. 권성동. 정진석의 충청도 왕국, 응? 그리고 박덕흠의 권성동은 빠졌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표 안 했겠죠. 왜냐면 권성동이 있었으면 얘기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요런 지역 토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번 공천 뭐 내역 안에 포함 안 시켜도 자동으로 될 놈들이고요. 될 놈 데린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출전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백석을 넘겨줘 버리게 되면 이 정권이 결국은 3년 몇 개월을 더 봐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 아니, 그리고 이거 잡음이 없어 보입니까? 이것만 얘기해도 잡음이 없이 그냥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되잖아. 이런 공천이 어딨어. 권성동은 오세인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맞붙어요. 경선을 해야 됩니다. 해보나 마나죠. 권성동한테 어떻게 검찰 라보레인가 저기를 하겠어요. 만일에 권성동이 지거나 권성동이 물려주게 된다고 하면 그건 이면 합의가 있는 거지. 장제원처럼 이면 합의가 있는 거지. 권성동이 강릉 지역에 사실 광급공사를 비롯해갖고 모든 이권을 다 주고 강원도 자체 이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못 건드리는 건물입니다. 윤석열의 사실상의 최측근인 거거든. 결과적으로 이놈들은 요대로 다 갈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 중에 20명은 반드시 표적공천 해가지고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최소한 20명은. 못해도 10명 이상은 떨어뜨려야 돼. 그렇게 된다고 치면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 나서줘야 돼요. 용산에 가서 권영세랑 붙어보겠다 할 만한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 옮겨간 박진이라든지 갑자기 떨어진 해운대에 주진우 같은 애랑 붙어보겠다 할 수 있는 이쪽 안에 용자들이 좀 나서줘야 됩니다. 주진우 단수 받았을까? 네. 단수. 그냥 단수. 그래서 해운대 주진우가 꽂혔다고 해갖고 하태경 하던 자리니까 저절로 된다? 만일 그렇게 뽑아주면 부산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산 지역의 예비 후보들 거의 다 공천을 받았는데 해운대 쪽에도 누가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진우를 표적해갖고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야 됩니다.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저는 허 경장님도 괜찮을 것 같고, 전 위원장님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찌 됐거나 충분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자들이 나와야 되고요. 이러한 용자들을 민주당이 발굴해내지 못하고 공천해내지 못한다고 치면 제3세력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합해갖고 1대1 구도를 만들어주면 최소한 20군데 붙어갖고 10군데만 이겨도 사실상 20군데를 얻어오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결정을 진 거예요. 단수공천을 훨씬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맞춘 전략적인 공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수박으로 있어서 지금 현 지역구에서 불합리하다고 그 입 털고 있는 또는 나간 김영주라든지 또는 지금 버티고 있는 박영진 같은 사람, 야 어차피 그럴 거면 나 이 지역구 안 나가고 용산 가서 권영세랑 붙어볼게 라고 해보는 게 젖잘싸를 하든 아니면 진짜 영웅의 귀환을 하든 정치적으로 충분히 배팅을 해볼 만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용해인 같은 사람이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랑 지역구에다 붙어보겠다라는 선언을 해주는 순간 지역구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비례 쪽에서 얻을 수 있는 표가 확 늘어난다. 나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기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쪽에 있는 적폐들을 야 저거는 무조건 되는데 야 쟤는 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민심을 믿고 지지율을 믿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갖고 이런 놈들 잡으러 가는 쉽게 말하면 보석 죽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롤게임 해봐야 뭐해. 상대방 무장한 그 몬스터나 이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 경험치 확 뺏어먹는 게 훨 낫다니까? 롤 안 해봐? 만일 그런 싸움을 하겠다고 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밀어줄 수 있어요. 중도 진영에서 좋은 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는 용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네요. 해운대에는 홍순원 전 해운대구청장이 단수됐답니다. 그러면 그분 모셔가지고 꼭 한번 인터뷰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 탐색전입니다, 여러분.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매치도 안 됐어요. 어떻게 붙을지 지금 슬슬 조편석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막 분열이니 어쩌니 하는 저쪽의 프레임에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180석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랑 뭐 하면은 그 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정치 신인들도 있고 비례도 갈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이 많을수록 뭐 경선도 해야 되고 어쨌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는 의사수도 적고 적은 데다가 캐비넷 한 번씩 열어주면은 딴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알아서 짜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좋은 게 그쪽이 좋은 게 아니고 뭐 조폭설 이런 사람들 사면 복권자들까지 다 공천해 주는데도 아무 말도 못 하잖아. 국힘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 저쪽 애들은 인재풀이 없어가지고 옛날 허접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한동훈 말이라면 잡범들을 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 결국에. 공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은. 그래서 근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언론이 다 민주당만 뭐 잘못됐대. 그래서 뭐가 잘못되는지는 이제 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우리들이 찾아다니면서 각 지역구마다 최선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일에 압도적으로 지더라도 뭐 예를 들어 표를 많이 얻고 못 이기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라도 땡겨올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예를 들어 여기는 안 되는 지역이야 라고 하더라도 20% 차이로 질 거 10% 차이로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후보들을 내고 그만한 지원을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에 더더욱 우리는 힘을 실어야 됩니다. 저쪽에 분열 농간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볼멘소리 하고 있고 불만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선거전에 들어가면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거예요. 다만 그래도 고민정은 못 밀겠다는 거고 이소영은 못 믿겠다는 것 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송 작가가 저쪽이 된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우파 방송이냐, 니들? 결정됐으면 따라야지. 왜 우리 고의원을 건드려? 고의원, 권민정 의원 그거 보좌관 시켜서 그런 걸 쓰지 마. 티나니까. 뭐, 새삼스럽게 우리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욕하나? 시종일관 욕해왔는데?
잘하란 말이야. 지금 입 닫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 주고 있어, 우리도. 자, 에이, 그럼 우리 아. 이소영도 사실 초선 오적 때부터 계속 욕했잖아. 욕 안 하던 사람 새삼스럽게 하는 것 같아. 우리 임정숙 욕 안 했어? 아니, 어, 이소영 욕했어. 칭찬해준 적도 있어요. 그 양평 때 칭찬했는데, 문제는 그거는 그거고,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신에 그 불체포 특허 포기했을 때는 그거는 반성을 해야지.